당 대표는 이제 어대명으로 가는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명인의 마을을 그 이 최고위원 후보들이 이제 연달아 이제 두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1극은 맞지만 체제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극 부분, 그러니까 지지도가 본인 중심으로 가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체제는 아니다는 거는 이게 어떤 동원이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당원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보다는 관심도도 좀 많이 떨어지고 무슨 올림픽도 영향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진수 의원님? 저는 사실은 오늘 이 방송 오면서 질문지를 받아들고는 민주당 전대가 아직 안 끝났나. 참 너무도 뻔한 선거를 참 오래도 한다 뭐 이런 그 생각을 가졌는데요. 저는 애초에 민주당 전대 시작 때부터 이재명 대표의 득표율보다는 투표율이 얼마가 과연 나올까 이 뻔한 선거에 그래 관심을 가졌었는데 역시 뭐 투표율은 국민의힘보다는 훨씬 더 낮은 그 투표율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면 이거야말로 정말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잔치일 수밖에 없는 식으로 그 전대가 진행되고 있어서 과연 지금 민주당 전대 모습을 보면 이게 대한민국 정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대가 맞아? 뭐 이런 느낌까지 들 정도인데 제가 보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심정이 어떨까가 갑자기 되게 궁금해졌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신의 말 한마디에 최고위원 선거 판도가 하루만 해도 막 뒤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과연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영향력을 자신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이렇게 판도가 출렁이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거 자신의 영향력을 즐기고 있을까? 아니면 혹시 두려울까? 어느 쪽일까? 뭐 이런 그 상상도 그 해보게 되는데요. 아무튼 그 지금 최고위원 후보들이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게 저는 각자가 헌법기관이라고 그 알려져 있는 국회의원들의 행태라고 보기에는 좀 낯부끄러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원들, 권리당원들 표 한 표 얻기 위해서 너도 나도 뭐죠 거기가 제명인의 마을? 예. 제명인의 마을에 들어가서 뭐 재롱전치 하듯이 그렇게 하고 저는 아까 민영배 의원님 인터뷰 들으면서도 이재명 당대표의 옆자리가 그렇게도 중요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 이재명 대표는 뭐 1극이지만 체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건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말장난에 불과하고요.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은 결국은 이재명 1극 체제고 과거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이끌었던 그런 민주당하고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김영주 의원님이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를 그동안 많이 지켜보셨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어쨌든 이게 지금 뭐 한편으로는 당원들이 다 똘똘 뭉쳐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윤석열 정권 타도에 앞장서는 그런 모양을 갖고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이제 최고위원 선거에 있어서는 그래도 그러니까 이미 이제 당원들이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을 때를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제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이재명 대표가 혹시라도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우리 당의 얼굴이 누구냐. 정봉주가 되는 건 좀 곤란하겠다. 여러 가지 과정상 윤리적인 측면 지난 총선 때도 좀 여러 가지 뭐 거짓말 목함질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해서 이제 그런 측면이 막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시키는 대로 뭐 김민석 최고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당원들도 동의하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보는 것은 제 입장에서 이것은 조건부 인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 후보에서 1등을 하는 한 한번 지켜보겠다, 밀어줘 보겠다.
그러나 다른 대안이 떠오른다면 생각은 달라질 수 있지.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호남에서의 투표율 제고가 생각만큼 잘 되고 있지 않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우리 당원들이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흔쾌히가 아니라 마지못해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가 이 안에 숨어져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국민의힘하고 비교해 봤을 때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가 60%뭐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갖고서 됐는데도 흔들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90% 가까운 압도적인 지지, 남북한을 통틀어 최고의 영도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 본인이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여전히 그것은 소위 막신 탈레브라고 얘기한 사람이 쓴 스킨 인 더 게임이라는 책 속에서 나왔다시피 세상은 여전히 아각거리는 강성 몇 사람이 주도하에 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렇고 결국에는 국민의힘 내부에도 들어가 보면 아각거리는 사람들. 그래서 정치가 뭐냐. 21세기 정치는 아각거리는 사람들의 롤플레이잉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각거릴수록 민심의 어떤 바다와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민주당도 가장 극명하게 과연 90%의 이재명 대표의 당의 지지와 실제로 보면 한동훈과 이재명의 어떤 일반 여론조사, 김두관과 이재명의 일반 여론조사의 그 갭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를 살펴봐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신은규 대표에게는 지금 이제 김병주 후보 6위로 밀려났고 민영배 후보 이제 5위로 올라섰는데 이제 경기도 지역이 또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변수가 될 수 있을지. 그다음에 이현주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실 악각되고 열심히 하셨는데 지금 또 약간 밀려나 버렸잖아요. 앞으로 판세가 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구조나 이게 막혀 있으면 그 돌파하는 데 전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저는 산무 전당대회로 보자면은 일단 변화가 없죠. 그리고 이제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희망도 없어지는 이 산무 전당대회라고 규정을 지을 수밖에 없고요. 뭐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그냥 단적인 예가 투표율이 이렇게까지 안 나온다라는 것은 특히나 온라인 투표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참여 안 한다는 것은 반드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저는 더 큰 문제가 저는 국민의힘 정상적으로 지금 작동되고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비정상적인 국민의힘보다 지지율이 더 낮다라는 것은 그럼 누가 더 지금 비정상 경쟁에서 더 우위를 점하고 있는가? 이걸 저는 민주당이 좀 깨달아야 될 것 같고요. 이 당내 선거라는 게 지금 여론인데 이 여론이라는 것은 개인이 조작할 수도 있고 소수 집단이 조작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항상 우리 민주주의는 그 위험성을 경계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지금 당원 주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당원 주권이라는 그 말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당원 주권이 좋으려면은 당원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성숙함으로 투표에 임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그 당원 주권이 의미를 갖는 건데 그 두 가지가 빠져버린 상황에서 당원 주권을 외치는 것은 말 그대로 소수 독재를 위한 하나의 논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당을 하나 제가 만들어 보면서 물론 결과는 실패했습니다만은 제가 에티브라는 개념을 제안했거든요. 그 에티브가 뭐냐면은 에듀케이션, 트레이닝, 그리고 인큐베이션, 베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교육과 훈련과 양성과 검증이라고 하는 이 네 단계를 정당에서 해내지 못하면은 저는 당원 주권 백날 외쳐도 공허한 당원 주권에 불과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논쟁적인 댓글 두 건만 소개해드리고 김두수 단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민주당 강령에 이재명의 기본사회 명시한다는데 벌써 당대표 된 건가요? 이런 질문이 있고요. 지지율 높으면 욕먹는 상황, 이재명 지지율 높은 걸 어쩌라는 건가? 이런 의견도 있고요. 연임이 확실한 당대표 후보자가 특정 후보 지지를 하는 게 올바른 일인가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단장님. 일단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보면 한국 전당이 가지고 있는 혼란과 무질서, 어떤 혼돈 이런 게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한국 정당의 가장 큰 문제는 정당의 존재 기반은 내각제 국가의 행식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헌 주권이라든지 당헌 중심. 그러니까 양당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은 당원들의 투표에서 당대표 선출이 없습니다. 당대표가 없고 중앙당이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건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유권자들이 뽑는 행식이기 때문에 당이라는 것이 어떤 권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이 중심이 돼서 선거를 치르고 당이 총선이나 이런 걸 승리하면 당이 집권하는 내각제 국가의 정당 행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철저하게 당헌 중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당헌 중심의 이야기가 현대에 와서는 지도자와 당원의 관계에서 서로 지도력이 발동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팬덤이 끼어 있습니다. 이 팬덤이 어쨌든 당의 한 20, 30%만 강력한 팬덤을 가지고 있으면 전체 당원을 장악하는, 지금 이번에도 나타났지만 그 민주당의 당원을 약 250만, 어떤 경우에는 뭐 돈 내는 당원이 한 150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250만 중에서 실제 투표율이 30, 40% 내려가 버리면 결국 팬덤이 투표하게 되는 거고요. 이것이 전자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옛날에는 ARS, 지금은 모바일 투표를 하는데 정말 전당의 당원이라면 현장에 정치는 어차피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참여 형식이라는 게 너무나 쉬운 손가락 하나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SNS에 의한 여론이나 이런 거에서 다 좌우되고 이게 이제 어떤 정당의 결정 사항이나 이런 거에서 당 대표 한 사람에 의해서 최고위원까지도 다 세팅되는, 그래서 김민석은 이재명 대표 지금 상황실장이니까 수석 최고위원이 된다. 이 말 한마디로 그냥 순위가 바뀌어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래서 이제 이게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정당 모델을 대체로 이제 비유할 때 한국의 전통시장하고 비슷하게 여러 상가의 연합이 이루어진 것 같고 그 국민의힘은 백화점처럼 오너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모든 걸 지배하는 구조였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 민주당은 뭐냐면 그 전통 상가 중에 하나가 쪽발집이 잘 된다. 이재명 내 쪽발집이 잘 된 게 모든 상가가 다 쪽발집으로 지금 문을 열었는데 쪽발의 유행이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가졌던 그동안의 다양성, 그 안에 민주성, 그래서 이 민주 진보 세력을 아우러 왔던 이런 것의 성격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 위기가 오는 거죠. 네. 자,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국민 여론조사는 이재명 대 김두관 10% 차이인데 당심은 90대 10. 이러니 그들만의 리그, 이런 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의 심장인 호남에서 투표율이 심장 마비급이다. 이런 얘기를 주셨습니다. 호남에서 지금 20%.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가 이제 광주 방송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방금 우리가 민영배 의원 인터뷰를 들으면서도 그것이 막 열정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호남에 있는 당원들이 민영배 의원의 거의 뭐 속된 말로 몰빵을 하는 이런 상황은 한편으로 보면 윤 정권이 너무 정치를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을 수 있지만 네. 과연 광주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 바람직한 일인가 이제 그런 생각들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는 민주당이 상징하는 지역이 광주인데 광주가 더 진보적이고 더 혁신적이고 더 미래지향적인 도시가 또 더 열려 있는 도시가 돼야만 광주가 갖고 있는 광주적 가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